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지금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 판매하는 삼성 SDI에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다니다가 어떻게 삼성에 입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딱 세 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력,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와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 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세 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러입니다. 여기서 잠깐 높아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란 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저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목표나 꿈을 이루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중소기업 다니다 삼성에 경력 입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배터리 산업에서의 직장 경력 때문이었어요. 제가 삼성에 입사할 당시 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절대 강자는 납축 배터리였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강력한 경쟁 제품인 납축 배터리 전문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제 전체 이력 중에 다행히도 납축 배터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에서 6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 경력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납축 배터리 경력이 있다고 해서 삼성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축 배터리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저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필요한데, 두 번째 이유는 납축 배터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영어와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가 강점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 입사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면접 당시에 실무진과 임원들 앞에서 이렇게 납축전지 시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해야 하니까 영어 실력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합격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저를 뽑아주신 임원분께서 제가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이렇게 영어 실력과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 바로 제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MBA를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저에게 MBA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39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늦은 나이도 걸림돌이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또 회사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MBA 제도가 있는 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제 피 같은 돈으로 자비로 MBA 수업료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늦은 나이에 GMAT이라는 영어 시험이 MBA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어 시험을 공부하는 것도 커다란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아내는 MBA를 하라고 응원을 해줬지만, 이제 막 돌이 지난 이 첫째 아이를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홀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는 것도 의사결정하는데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제가 MBA를 결심한 이유는 바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 영업 분야에서 임원이 돼서 좀 더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갈 전문성과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임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아예 접었고요. 그리고 좀 더 가치 있고 나에게 적합한 그런 다른 방향으로 인생 항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그때 MBA 진학을 포기를 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다면 삼성 입사도 못했을 거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MBA 좀 갈 걸 하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하려고 이렇게 망설이다가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일단 행동하면 그 행동이 다음 행동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너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방법은 찾아지게 마련이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업글 인간입니다. 업글 인간은 업그레이드 인간의 준말인데,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저 또한 삼성에 입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제가 업글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BA에 입학하기 위해서 GMAT이라는 영어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그리고 주말에도 집 근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매일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분명히 업글 인간이었습니다. 네, MBA 수업을 받을 때도 영어하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우려고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더 했고요. 이후에 삼성에 입사하고도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습관 한 권의 책을 읽고 다시 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을 실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책을 3권 출간을 하고 이를 통해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엔잡러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매일 제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업글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 연구의 권위자 폴 돌런 교수는 행복은 즐거움이라는 이런 감정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해요. 퇴근하고 나서 시원한 맥주에 치킨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는 정말 즐거운 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이런 즐거움이라는 이런 감정과 그리고 목적의식이라는 이런 두 개의 축이 공존한다고 폴 돌란 교수는 강조를 해요. 이 목적의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 이런 보람과 같은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행복한 순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만 이렇게 얻으면 좀 더 반쪽짜리 행복이고, 그거에 플러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일부 전진했을 때, 그때 그게 합쳐졌을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제가 중소기업 다니다가 삼성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는 배터리 산업에서의 직장 경력, 그리고 영어와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리고 업글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하와이 어느 해변가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무척 좋아지고 행복감을 막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날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어 간다면 과연 그때도 행복감이 계속 유지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행복의 경제학을 주창한 폴 돌런 교수의 말처럼 퇴근 후에 치맥에 드라마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내가 중소기업 다니든 외국 기업 다니든 대기업 다니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간절히 하고 싶은 일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일부 전진했을 때 완전한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을 했죠.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보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모두 해낸 날이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습관을 통해 실천해서 정서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업글 인간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